참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인식, 이게 지금 일파만파. 오늘 또 여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결국 친북이다, 반미투쟁 하려는 거다. 예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 TV 토론회 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네.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 이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 프랑스어로 레종 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의 어떤 생존은요, 법이나 종교나 윤리나 이거의 모든 게 앞선다.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국가가 없는데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어떠한 국가든지 간에 국가의 존립이 없이는 여타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과거도 있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졌는데 무슨 뭐 우리가 친일 반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이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보면 결국은 모든 법이나 모든 종교, 모든 어떤 민족, 여기에 윤리에 앞서는 게 바로 국가의 존립이다. 그렇죠. 이 개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무슨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네. 무슨 친일 행위다. 극렬한 친일 행위다. 극단적 친일 행위다. 네. 독도 부근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니 만약에 국가 안보와 반일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뭘 선택할 거냐? 네. 자, 그걸 한번 민주당에 정식으로 한번 묻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반일을 선택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고, 보니까 정말 무식해요. 네. 이게 정말 무식한 게, 무식한 것보다 이게 아주 교활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보니까 이제 한미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네. 한미일 군사 동맹,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네. 이거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아닙니까? 네. 평화헌법 중에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군대라고 안 하고 자위대라고 하는 이유가, 일본은 이제 이 전수 방어라고 해요. 전수. 그 수비만 전문으로 하는 거지 공격을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방위력은 수비를 위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지 타국을 공격하는 그런 군사력은 갖지 않겠다. 전력은 갖지 않겠다. 이게 이제 평화헌법인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군사동맹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네. 상호방위예요. 네. 근데 이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 있잖아요. 미일 안보 조약은 상호방위 조약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일본 평화헌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본이 침공됐을 때 일본 도우러 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미국이 도우러 오죠. 거꾸로 미국이 다른 나라 침공받으면 한국이 가죠. 또 도우러 갑니다. 그럼. 이게 상호주의예요. 네. 외교 안보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이 평화헌법 때문에 그 상호 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그래서 편무,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 해서 쌍무가 아니라 네. 양쪽에다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쌍무조약이 아니라 이걸 편무조약이라고 해요. 네네. 이걸 국제정치용어에서. 그러니까 이 편무조약이에요. 그래 이런 건데 어떻게 이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됩니까? 네. 그거 자체가 우리가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 우리가 일본이 침공받으면 우리가 도우러 가는데 한국이 침공받으면 일본이 도우러 올 수 있어? 네. 없어요? 못 와요. 일본이요. 네. 지금 주일 미군이 오키나와가 요코스카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력을 빼려면 일본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안 그러면 못 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그럼 네. 일본 싫다. 그럼 일본은요. 주일 미군도 안 뺍니다. 못 빼게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와서 다 먹죠. 네.
또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6.25 때 사실은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난 데 얼마 안 됐지만 6.25 때 이 우리가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병참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기와 병참기지 전략하니까 부산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겁니다. 예. 그 역할을 일본이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도발을 받으면 일본이 사실상의 어떤 병참기지 역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2만 5천 명, 네. 그 다음에 요코스카에 있는 잠수함 등등해서 이 전력이 한반도로 즉각 들어옵니다. 예. 괌에서 오는데도 하루가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북한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한 3, 4일 만에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최첨단 병력이 어디냐? 바로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일미군. 예, 오키나와 주일미군.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이제 그 국제정치 이런 그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주한미군 따로 얘기하고 주일미군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미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U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 그래갖고 한 10만 정도 규모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따로 놀고 주일미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패키지로 네.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냐. 현재 평화헌법과 지금 시스템으로는요. 만약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럼 일본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수방어 개념에 그게 그렇죠. 포함되니까. 근데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주일 미군 그거 하는데 아까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후방 병창기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로지스틱스를 지원해주는. 맞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일본이 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가장 근저에는 뭐냐면 바로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그렇죠. 이게 저는 근저에 깔려 있다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주사파가 핵심적인 그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자주. 이 개념들이 아마 주사파의 머릿속에는 뭐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민족이 최우선이다. 라는 그 민족 지상주의가 있는데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민족 지상주의라는 게 말은 듣기가 참 좋아요.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게르만 민족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예. 히틀러가 결국은 이 민족주의를 이용을 해서 이 결국 전체주의 국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과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한 번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많죠. 한 번도 김정은을 비난하지 않아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저 핵이 우리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좌파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유민주 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유민주 중요하지 않고 지난 6.25 때 이게 미군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끼리가 중요하다. 이거는 북한 공산주의제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몽상적인 것이죠. 네. 이 민족주의가 이게 말이 되는 민족주의입니까? 지금 민족 개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중요. 지금 중국 보십시오. 코로나 났다고 해서 사람들 다 봉쇄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여러분들 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저게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등해서 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교육한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지금 대남 통일전선 전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거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이재명이 이제 7일, 그저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거 혹시 김정은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재명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 김정은 이야기로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쪽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토착 외국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이 전후에 굉장히 평화를 누렸다가 평화 헌법 하에서 이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본 말로 평화가 해화. 해와 복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 같은 거. 그렇죠. 해와 복개 하면 이제 안보 불감증. 평화에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이렇게 평화 헌법화해서 그렇죠. 전쟁은 이제 뭐 없다. 전쟁 안녕 전쟁 없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보 불감증을 일깨워준 사건이 1998년 8월 31일에 일어납니다. 북한이 일본 지붕 위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넘어가는 거. 네. 요번에도 이제 IRBM 그렇죠. 이거 비슷한 그 충격이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방위성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대포동을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근대화되는데 메이지 유신되는데 미국의 그 페리제도 끌고 온 흑선 있잖아요. 그렇죠. 흑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 탈아 입구 네. 그 메이지 유신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포동 이게 제2의 흑선이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 혁명을 갖고 올 수 있는 제2의 흑선이 바로 그 대포동 미사일이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승격이 되고 그 방위성 그 대신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사대국화, 군사력 강화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북한이 그거를 다 그럼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이거는 너무 조금만 살펴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이 또, 북한이 일본인들 납치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일본인들 안보 의식이 굉장히 강화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우경화 있잖아요. 일본의 우경화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래서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 네.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니들이 자꾸만 그렇게 도발해서 일본의 우경화를 재촉하는 그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어떤 짓거리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외통위에서 이 규탄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해줘요. 네. 북한 비난하는 거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번에 그거 났을 때 저 일본 한번 보십시오. 관방장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초등학생들 막 무서워서 숨어 대피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제일 적국이 어딥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민주당이라는 그 제1야당을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규탄 성명 하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뭡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요구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당론화해라. 그렇죠. 당론이다. 자신 우리는 자신 있으면 당론해라. 자, 한미일 연합훈련 반대한다. 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쳐들어도 일본에 협조 요청하지 않고 반대한다. 한번 당론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것 2024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 한번 받아보자고. 그렇죠. 자, 국민들한테 네.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북한이 공산을 하는데 일본이 미워서 일본은 절대 안 들어오고 우리 그냥 망하겠다. 네. 북한을 공산을 하겠다. 그거 한번 국민 투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국민들한테 한 심판 한번 받아보자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일본 애들 싫어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맞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김정은 체제로 다 통일 시키겠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게 이재명의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너무 이게 모르는 게 이 미국이 있는 한 일본이 함부로 뭐 한반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미중 그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70년대 초반에 뭐 그 핑퐁 외교하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키신저하고 중국 총리였던 주은래하고 네. 여기 그 만납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하는데 거기서 주은래가 키신저한테 따져요. 아니 미국은 왜 그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저쪽 그 적국이었던 일본하고 어떻게 이 군사 동맹을 맺었느냐? 주은래가 키신저한테 따집니다. 그랬더니 키신저가 뭐라고 답변했냐? 잘 생각해야 된다. 일본 이게 바틀캡이다. 병뚜껑이다 이거야. 일본이 다시 그렇게 도발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게 그 병뚜껑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키신저가 하니까 주은래가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1,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얼마나 서로 죽고 죽였습니까? 그 수많은 그러면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독일이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토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네. 왜 묶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러시아라는 그 적을 향해서 서로 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영국, 프랑스 정말 수백 년 역사 동안 정말 앙숙입니다. 100년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북한 김정은이라는 게 저게 우리 민족의 핵이고 저거 가지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을 제1야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될 뻔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안위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는 도대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이야기 잘했다고 봐요. 이재명. 정말 실체를 이번에 국민들 앞에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요, 섣불리 물러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을 훈련하는 거를 진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합동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주일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네. 그 예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여기서 빼버리자는 얘기는 주일 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죠. 네. 예. 참 피가 끓습니다. 진짜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국가의 미래, 국가 이성이 도대체 있기나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해봐도 이게 벌써 논리가 좀 이 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참 저는 저 죽창가 들고 일본을 미워하기를 정말 김정일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저 세력이 결국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각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